안녕하세요.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, 그동안 운동 능력, 어머님이 이렇게 아시라고 많이, 얘기를 드렸고, 어, 해서, 제가, 부모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만나보면서 부모님들이 조금,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아서, 그게 뭐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,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, 조금 제가 그래도 좀 이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. 오늘은 프리스쿨이에요. 프리스쿨. 프리스쿨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원하는 운동 능력이 무엇인가를 부모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오늘은 대본도 없고 항상 대본을 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이 열로 튈 수 있고 절로 튈 수 있어서 제가 대본을 쓰는데 오늘은 대본 없이 조금 그래도 운동 능력이 뭐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덜트까지 성인까지 다 중요를 하지만 제가 항상 어린 아이들 프리스쿨이나 얼리 엘레멘터리 스쿨 만나는 부모님들한테는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는데 이 부분도 좀 시켜서 그 운동 능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때 그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다 있어요.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제 행동도 고치기가 조금 어렸을 때보다는 더 힘들고, 그 다음에 이런 능력, 뭐, 다 아시잖아요. 뭐, ABA 가르치고, 미술 치료, 뭐, 다 하는데, 그런 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배우고, 그걸 성립을 하는데,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새로운 걸 접하고 그런 걸 익히는데 좀 오래 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프리스쿨이나 좀 얼리 엘레멘터리 스쿨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아셔서 직접 할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드릴까 그냥 내가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급하게 하느라 좀 화장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충분히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측정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운동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따라가요.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라가는데 우리 장애 있는 아이들은 그 단계를 일반 아이들보다 느리다고 연구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마스터를 못 하는데 제가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연구에서는 우리 일반 아이들이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이 순서가 느리고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, 제가 또 선생을 오래 한 결과, 단순히 딜레이 되는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, 그걸 본 결과 아이들이 그 시기에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디벨롭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, 운동 능력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뭐 중학교 때도 가르쳐도 되고 고등학교 때도 가르쳐도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좀 기억하겠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게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를 딱 결정하지 마시고 또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어,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걷기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걷기를 하는데, 앞으로 걷기, 뭐, 옆으로 걷기, 뭐, 뒤로 걷기, 뭐, 눈 감고 걷기. 아이들한테 눈 감고 걸어봐. 이렇게 하면 할 거예요. 걷기.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, 달리기를 단순히 부모님들이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달릴 수 있는지, 달릴 때 뭐 이렇게 팔이 앞으로 뒤로 가는지, 무릎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테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점핑하기. 두 발로 모아서 앞으로 점핑하는 거. 그 다음에 한 발 뛰기. 미국에서는 하핑이라고 해요. 하핑. 그래서 한 발로 서기.
그 다음에 한 발로 앞으로 뛰기,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, 그 다음에 방향 바꾸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뛰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뛰어. 그래서 박수를 쳐서 애들한테 체인지 더 디렉션을 하라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 피해서 걷기. 그래서 이렇게 무슨 월막 같은 데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장애물 피해서 걷기, 그 다음에 기어가기, 구르기. 저는 기어가기, 구르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. 아이들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데 저는 이 위에 것들도 중요를 하지만 기어가기, 구르기, 컬링하고 롤링 같은 거, 그 다음에 이거를 항상 시키거든요. 아이들이 모로 디벨롭먼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상체는 발달이 돼 있어도 하체가 기운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체가 발달되어 있어도 상체가 발달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기나 구르기를 할 때 이렇게 몸을 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다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구르기 할 때는 전체 몸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쫙 하시고 한번 테스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들이. 그래서 그 운동 능력이 단순히 우리 애가 그냥 걷네, 이러고 뭐 달리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응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부모님이 테스팅하고 안 되면은 또 배우면 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를 할 때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아이들한테 뛰어, 한 발로 뛰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. 그게 뭔지를 몰라요. 항상 하기 전에 말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항상 시범을 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앞에서 시범을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팅해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점핑하기, 하핑하기, 그 다음에 뭐 체인지 더 디렉션, 그 다음에 압스티클 코스 같은 경우는 프리스쿨 때 이거는 다 마스터를 해야 되지만 중학교 때도 많이 가르치는 운동 능력, 미국에서는 모로 스킬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균형 능력이라고 그러거든. 밸런스가 되는지. 한 발로 잠깐 서 있기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앞에서 서서 한 발로 엄마 봐봐 이러고 발을 올린 다음에 한 발로 원, 투, 쓰리 쓸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선 위 걷기. 이렇게 분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애들이 혼자 거기를 걸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선을 걷고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 평행대 같은 경우인데 저는 평행대보다 이렇게 줄넘기나 이렇게 선을 직접 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걸어라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방향을 바꿀 때 밸런스 넘어지지 않기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기 쪼그려 앉기 몸을 숙이고 다시 일어서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무시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밸런스가 참 안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한번 부모님들이 그거를 시범을 보이고 이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공 다루기. 이렇게 공 다루기라고 생각하면은, 어렵다고 이렇게 막, 이 프리스쿨 얼리 엘레멘츄리 단순히 이걸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는 거에 초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거를 시도하고 컴플리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했으면 공을 굴리기, 롤링이라고 그러거든요. 공을 혼자 굴릴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공 던지기. 엄마한테 공을 던질 수 있는데. 그래서 그 엄마가 공을 던지면 공을 받을 수 있는지, 공을 찰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목표물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기 쓰레기통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공을 목표물 쪽으로 던지거나 찰 수 있는지, 풍선 같은 거를 이용해도 되거든요. 그 다음에 공을 두 손으로 밀 수 있는지, 공을 따라갈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공을 보고 반응하기. 이 공을 보고 반응한다는 말은요.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아이들이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항상 제가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. 애들을 가르칠 때 얘네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러는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공을 보고 반응을 할 때 공을 던질 때 엄마 봐 이러면서 이렇게 공을 저쪽으로 던지면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는지를 한번 테스팅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공 다루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경험상 아이들이 충분히 이거를
연습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디벨롭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다루기 능력도 부모님들이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할 때 한 번에 포기를 하지 마세요. 한 번을 하고, 아, 우리 아이는 안 되는구나. 두 번 하고 아이는 안 되는구나. 그게 아니고 가끔 연습을 하고 시켜보고 또 데몬스트레이션, 시범을 보이고 그걸 연습을 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공다루기 능력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몸 조절 협업 능력이라고 한국말로 했는데, 제가 이거 한국말로 한 이유가, 제가 뭐, 이거 유튜브를 시작할 때, first target은 한국 부모님들이었어요.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제가 연구를 많이 통해서 그거에 대한 미국에서, 운동이나 체육에 대한 리소스가 없다. 그리고 잘 모르겠다. 이런 제가 연구 결과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,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, 한국말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단어 같은 것도 낯설지만, 그래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또 만들었네요. 그래서 이걸 해봤습니다. 그리고 몸 조절 협약 능력을 할 때 좀 이거를 스트레칭 같은 경우 할 때 양팔 흔들리면서 걷기. 그래서 아이들한테 앞으로 뒤로 양 흔들리면서 걷기. 팔과 다리를 같이 움직이기. 그 다음에 동작 보고 따라하기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슨 점핑을 한다든지 뭐 제자리 뛰어뛰기를 하다든지 좀 이런 동작 같은 거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걸 많이 본다는 이유가 우리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시비어한 자폐 중에서도 좀 시비어한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. 많이 가르치는데 어떤 여자아이는 정말 학기 초에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. 문제 행동도 심하고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스트레칭을 그래서 걔 때문에 되게 오래 해요. 스트레칭을 왜 오래 하냐면 항상 스트레칭을 항상 예전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한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 내가 발견을 한 거는 이 아이가 내가 하는 몸짓 같은 거 스트레칭 팔을 한쪽 들고 뭐 팔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몸 스트레칭 하고 이런 거를 유심히 보고 천천히 다 따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동작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, 얘가 이거를 보고 내 동작을 카피를 하는구나, 라는 그거를 배워가지고,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트레칭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무브먼을 넣고,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한번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음악에 따라 움직이기. 음악을 해서서 아이들이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, 근데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어, 해서 그 음악에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멈춤, 출발 신호에 반응하기. 이게 뭐냐면은, 부모님들이, 고 하면은 달리고 스탑 하면 멈출 수 있는데 이것에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슬로우, 패스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위, 아래, 앞뒤 방향 이해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간단하지만 부모님들이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테스팅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뭐 강조를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티칭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학생들이 많아요.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많겠죠.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컨셉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또 잡히지가 않은 경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시범을 좀 오랫동안 보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도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체 인식 능력. 자, 머리, 어깨, 무릎, 팔 이렇게 하잖아요. 왜서 머리 어디 있어? 무릎 어디 있어? 팔 어디 있어? 팔을 위로 올리기, 다리를 앞으로 뻗기, 그 다음에 몸을 크게 작게 하기. 제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뭐 AI로 만들긴 했지만 부모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몸을 낮게 높게 움직이기, 그 다음에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 부딪히지 않기, 그 다음에 자기 차례 기다리기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. 놀이 참여 능력.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이 모로 스킬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어, 체육 시간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돌아갈 때 일반 아이들이랑 참여가 힘들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그것에 중요점을 많이 안 두는 거 같아요. 어떤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도 이것에 중요점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에
중점을 되게 많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, 왜냐면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칭을 할 때,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티칭을 전달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들은 티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잡는다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에 적용을 한 다음에 티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좀 연구자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, 이렇게 아이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하면은 제가 힘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니버시티에서 선생 되는 애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모로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가르칠 거에 대해서 레슨 플랜도 짜고 많이 시켰거든요. 그래서 친구와 간단한 신체 놀이하기,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장애인 아이들과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나, 두 번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해요. 이제 프리스쿨, 엘리멘처리 스쿨 들어가면은 뭐 한국말로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 하는데,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놀이 참여를 하는지, 부모님이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러면은 좀 시켜봐도 돼요.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랑 이거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에서 참여가 가능하는지, 그리고 차례를 지키는지. 저 같은 경우 차례, 원, 투, 쓰리,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이렇게 앉아라 할 때 앉을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너 순서야 할 때 걔가 태스크를 할 수 있는지, 이런 거를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선생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.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, 아이들이.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거 돼요. 지금 돼요. 하지만 선생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움직이고, 그렇게 해가 네 차례 아닐 때는 기다려. 네 차례 아닐 때는 기다리고, 네 차례일 때는 그 운동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간단한 규칙 이해하기.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여러 동영상들 얘기를 했지만, 아이들한테 무슨 디렉션을 줄 때는 눈을 보고 좀 침착하게 정확하게 그걸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활동을 피하지 않고 시도하기. 실패해도 다시 해보기. 우리 아이